안녕하세요.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9월 18일 토요일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일요일날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토요일날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첫 방송 나가고 나서 정말 대단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원래 구독자 수가 376명 정도였거든요. 한 3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제 밤부로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깊이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유는 알고 계시죠? 그리고 반응들도 많이 올려주셨어요. 예를 들면 머리털 나고 최초의 구독을 했다, 잘해라. 그리고 동시에 머리가 너무 짧다, 좀 기르고 하면 안 되겠냐. 제 마음대로 막 기를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좀 기다려봐 주시고요. 주 1회란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 매일 하면 안 되겠냐.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매일 방송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5,000명 정도 되면 매일 해보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을 조금 정리해달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것도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5분 이내가 적당하다고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도 원래 5분 이내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무려 22분짜리 영상이 나간 거예요. 오늘 저의 목표는 10분 이내로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자, 그럼 도전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9월 18일 토요일자 첫 번째 소식은요, 노동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매일 노동 뉴스에 전국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이 인터뷰를 하셨어요.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택배 노동조합이 생기고 나서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택배 노동자들이 많이 있으면서 사회적 합의도 만들어지고 점차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CJ 대한통운 김포 장기 대리점주가 노조를 원망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을 계기로 해서 조선일보를 필두로 해서 종편은 물론이거니와 일제히 택배 노조를 공격하는 데 나섰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번 사건을 그렇게만 볼 것인가, 그런 고민이 좀 드는데요. 진경호 위원장이 인터뷰했던 내용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사실은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갈등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경호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리점은요, 자체의 수익 구조가 없습니다. 택배기사들이 배송하고 집한 금액에 대해서 대리점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건설 현장의 인력 파견업체와 같은 구조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구조 속에서 사실은 대리점주나 택배기사나 모두가 을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원청의 택배사가 갑이라고 한다면 대리점주는 을, 그리고 우리 택배 노동자들은 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원청은 허울뿐인 대리점 소장을 앞세워서 택배 기사와 계약 관계를 맺게 하고 교섭을 비롯한 모든 전망에서 다 피해 나가고 현장에서 불거지는 갑질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원청이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서 사회적 비난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현재 택배 노조와 관련된 그리고 대리점주의 사망과 관련된 이번 사안의 본질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을과 을 간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팔짱을 끼고 뒤로 빠지면서 웃음을 짓고 있는 갑은 따로 있다는 거죠. 경향신문에서도요, 이번 택배 업계 관련해서 기획기사를 연재를 싣고 있어요. 저는 진짜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획기사 첫 번째 제목은요, 택배기사와 대리점 갈등에 가려진 진짜 갑 택배회사.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죠. 그리고 심지어는 택배 노조를 만들고 나서도 이 택배회사는 정말로 원청이면서도 우리는 직접 고용관계를 맺은 게 아니다, 그래서 교섭도 회피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지난 수년 동안 교섭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불거졌던, 그리고 점차 고조됐던 갈등들이 결국은 안타까운 또 을 중에 한 분인 대리점주의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택배 노조 관련해서는 경향신문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획기사들, 진경호 위원장 인터뷰 기사를 꼭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화물 노동자의 파업과 관련해서도 극우 언론에서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물연대 본부 광주 지역
지역본부의 SPC 지회에서 노사 합의의 불이행과 관련해서 파업에 돌입을 했는데요. 지난 2일이었습니다. 이후에 회사가 파업에 참여한 화물 노동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니까 15일부터는 전체 SPC 사업장에 대한 화물 노동자 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SPC 사업 그러면 뭔가 좀 귀에 낯설지만 우리 시청자들도 많이 찾고 있는 빵집과 관련한 문제죠. 문제는요, 이후에 조선일보나 한국경제 같은 곳에서 사설이나 기사를 통해서 노조끼리 힘을 겨루다 벌인 불법 파업으로 빵 대란이 일어났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사이의 다툼으로 벌인 파업으로 빵과 빵 재료가 배송이 되지 않으면서 애꿎은 가맹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식의 좀 불순한, 폄하하고 매도하는 기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죠. 우리 화물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이유는 이권 다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업계의 매출 증가로 운송거리가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면서 화물 노동자들의 당연히 노동 강도도 배로 늘어났겠죠. 그러나 회사에서는 운송 차량을 늘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증차를 요구하면서 벌인 파업이었습니다. 그나마 노조가 양보해서 고작 화물차 2대를 늘리는 안에 합의를 했는데 회사가 이마저도 지키지 않으면서 벌어진 파업이었다는 게 이번 파업의 본질이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알려질 필요가 있겠죠. 노동조합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지만 이렇듯 여전히 열악합니다. 이 노동자의 현실 나왔으니까 요 얘기만 한마디 더 하고 지나가죠. 또 삼성그룹인 신세계 그룹의 자회사인 스타벅스 코리아의 취업 규칙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됐네요. 사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사원의 출퇴근 시 또는 필요할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이게 2021년입니까? 또 소지품 검사를 부당히 거부하면은 스타벅스 매장에 출입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회사의 허가 없이 유인물의 배포, 벽보의 부착, 집회, 시위도 하지 못하게 돼 있네요. 2021년에도 여전히 있네요. 게다가 이것도 대기업의 계열사에서, 여러분들도 커피 한잔 하러 가시는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10분에 끝낸다고 했는데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속도를 좀 더 내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한겨레 신문의 사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난 14일 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삼성을 방문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재용, 얼마 전에 가석방된 이재용 부회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제목이 이재용의 경영활동을 합리화해준 총리, 재벌의 탈법을 부추기나, 이게 제목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라고 하면 대통령 다음으로 2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취업 제한 위반 논란에 휩싸여 있는 재벌 총수의 경영 복귀에 밑자락을 깔아주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김부겸 총리 이전에도요, 대한민국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재용 가석방 전에도 삼성과 이재용과 관련한 정치적 행보를 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김부겸 총리가 이날 행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 기업, 삼성다운 과감한 결단,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로 일방적으로 재벌 편만 들어주는 이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될 것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석방되기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썼죠. 삼성의 무슨 준법 감시위원회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앞으로 법 잘 지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연결돼서 나온 역시 매일노동뉴스의 기사인데요. 삼성의 계열사인 삼성화재 애니카 손해사정에서 노조와 교섭을 하고 있던 중에 사원협의회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은 노조를 무시하겠다는 아주 노골적인 신호거든요. 삼성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법 잘 지키겠습니다, 이런 준법 서약들도 이재용이 석방이 되고 나니까 다들 휴지 조각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칼럼입니다. 중앙대학교 도고동문학과 교수 김누리 교수라고 다들 아시죠? 칼럼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공정의 덫에 걸린 한국 사회.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사실 대선 후보들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을 진단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불공정, 이 담론이 다 휘감고 있습니다. 근데 김누리 교수가 이 칼럼을 쓰는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연 공정이 진짜 문제겠냐? 제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불공정이라는 반칙을 바로잡는다고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한국 사회의 근본 문제는 불공정이 아니라 불평등입니다. 이렇게 불평등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경제적 불평등의 대명사였던 멕시코와 미국도 추월한 지 오래입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
불평등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도 이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정치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한 나라 아닙니까? 이런 불평등한 국가에서 공정만을 외친다면 공정한 불평등 사회, 말이 약간 어렵지만 또 웃기죠. 공정한 불평등 사회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 이게 불평등이잖아요. 그럼 이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운동장은 그대로 두고 여기서 공정만을 외친다면 과연 그 공정이 진짜 공정일 수 있겠느냐. 저는 김누리 교수의 이 제안에 그리고 제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고민을 했던 건 바로 작년이었죠. 작년 2020년 총선에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진보당이라는 작은 진보정당에서 총선의 첫 번째 정책으로 불평등 타파 그리고 자산 재분배라는 어떻게 보면 다소 생소할 수 있고 가격해 보이기도 하는 정책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진보당의 고민은 이 김누리 교수가 제기했던 것처럼 불평등 문제야말로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당시에는 민중당이었죠. 민중당의 3총장으로 이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경험이 떠오릅니다. 제가 이 고민이 떠올랐던 것은 당시만 하더라도 불평등이라는 용어도 굉장히 약간 좀 생소한 용어였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불과 1년, 2년도 지나지 않아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이다. 이런 얘기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보다 조금 더 이 불평등 문제에 대선 주자들을 비롯해서 정면으로 직시하고 해법과 대안들을 쏟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불평등 문제를 제기했던 진보당의 선전을 바라겠습니다. 사심이 좀 들어갔나요? 네 번째 기사는 여기에서 이어집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는요, 원룸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불평등에서 가장 심각한 원천은 부동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많이 하면 아파트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지금 집이 모자라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은 막 공급을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규제를 하고 있던 원룸이라든지 여기까지도 이 공급에 좀 추가를 시키겠다.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이 수도권은 제한된 땅이잖아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지방 소멸과 관련한 기사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죠. 날로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상황들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 이런 정책을 고민해야 되겠죠.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다양한 고민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 뉴스인데요. 코로나 상황 한번 짚어봐야죠. 한양대 국어국문학계 교수인 이도훈 교수가 코로나 계엄을 해제하라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민주노총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양경수 위원장을 강제로 구인했던 이런 상황까지를 포함해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집회 자체가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해서 계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고민할 바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모두가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영업자들은 우리도 옆에서 보는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을 온몸으로 가장 앞에서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정부 차원에서 우리 사회 차원에서 왜 이런 피해들이 한쪽 영역으로만 집중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독 더 힘들어서 집회에 나설 수밖에 없고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이들의 목소리를 올가매는 방식으로 또 이 집회 시위의 기본권이 제어를 당하고 있다는 이런 현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기사는요. 한겨레 신문 사설입니다. 제목은 관련국들의 한반도 외교에 탄도미사일로 대응한 북한. 최근에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실험을 했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일명 SLBM이라고 하는데 이 실험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설인데요. 제가 사실 이 사설을 꼽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언론을 보면서 보수 언론, 진보 언론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하는 쪽은 아마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 이렇게들 생각을 하실 텐데 한반도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라든지 보수신문과 논조가 별로 다를 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오던 참에 이번 사설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던 건데요. 사설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먼저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협상을 시작하지 않으면 제재 완화나
극복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렇게 끝맺고 있는데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도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 사이에서의 정상회담은 손으로 꼽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대화의 장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북미 정상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내용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남한이나 미국의 입장에서 같이 합의했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최근에 8월 달에 있었던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범주의 연장선상 아니겠습니까? 어렵게 만나서 합의했던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라든지 미국 정부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한겨레나 경향에서 별로 찾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사안만 일어나면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세 달 전에 했던 것이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는 조금 더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 같은 곳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특히 남북 문제라든지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올바른 그리고 정확한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떡하죠? 저 오늘 10분 이내에 맞춰보겠다고 했는데 마지막은요. 혹시 요즘에 이런 소식 들으셨어요? 지금 민간인의 우주 관광이 시작됐잖아요. 우주선 발사업체인 스페이스 X에서 물론 돈이 어마무지하게 듭니다. 처음으로 민간인들을 싣고 이 지금 현재 우주 비행을 하고 있는데 벌써 지구를 여러 바퀴를 돌았습니다. 우주선의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요.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100분이 채 안 걸린대요. 2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지구를 한 바퀴를 도는 거죠. 별나라 이야기라고요? 예, 진짜 별나라 이야기죠. 제가 오늘 마지막 뉴스로 이 얘기를 꼽았던 이유는 일상은 굉장히 고단하지만 지금 우리의 기술 문명들은 민간인들이 이제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항해하는 시기까지 왔다. 문제는 그 기술들이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다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머리를 한번 쥐어짜고 지혜를 짜볼까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번 추석에는 달림을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두 번째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나날이 나아지는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1000명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함께 해주십시오. 한거입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고맙습니다.